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 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국가의 사회에 고구려의 지배층은 왕족 고씨의 그 5부 귀족으로 이루어졌어요. 계루부, 소노부, 전로부, 관노부, 순노부요. 고분벽화에서 신분에 따라 인물의 크기가 다르게 묘사되어 있을 정도로 신분제 사회였었고요. 법률이 상당히 엄격했어요. 반역자는 화형도 모자라서 화형 후 목을 뱉고 가족은 노비로 삼았네요. 항복하고 패전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도둑은 일책 12법이요. 남의 소,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았네요. 혼인제도는 형사 취수제 그리고 서욱제가 초기 고구려 시대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백제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시에다가 8개의 성을 갖고 있는 귀족, 8성 귀족으로 이루어졌어요.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했고 투호, 바둑, 장기 등을 즐겼고 상무적 기풍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요. 법률 백제도 엄격했죠. 반역자, 패전자, 살인자는 사형에 취했고 간음자는 이 여성만 남자 집에 노비로 삼았어요. 여성만 처벌하고 남자는 처벌 배당사항이 없었네요. 도둑은 귀양을 보내거나 2배 배상토록 했고 뇌물 횡령한 자는 금고형에다가 3배 배상을 하도록 했어요. 신라는 화백회의라는 것이 있었었는데 시족사회의 전통을 계승한 거고요. 원래는 임시기구였지만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기구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즉 왕이 즉위하거나 폐위하는 경우 타국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경우 그래서 왕이 폐위되는 경우가 이렇게 신라 진지왕 때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김춘추의 할아버지죠. 기능은 화백회의 기능은 집단 간 부정 방지예요. 그리고 결속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제로 했던 거예요. 왕권을 견제하고요. 화랑도 역시 시족사회 전통을 이렇게 계승했다고 보고요. 이 화랑도의 구성은 화랑과 낭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진골 대부분으로 구성된 화랑과 진골에서 평민까지 이루어진 낭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화랑도의 기능은 계층 간의 대립 그리고 갈등을 조절하고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진평왕 때는 원강이 세속 5개를 지어서 화랑도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신라사회는 뭐니 해도 골품제도죠. 이 골품제에 대해서는 따로 뽑아서 강의를 할 거예요. 통일신라 중대 때가 되면 왕권이 크게 강화되어져요. 그래서 귀족 세력을 숙청하는데 김음돌의 이 반란이 있었어요. 신문왕 때. 상대동보다는 집사부의 장인 시중의 권한이 강했었고요. 육두품은 이때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설총이 대표적이죠. 화한계를 지어서 신문왕에게요. 바쳤던 거.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되네요. 골품제가 이렇게 3두품에서 1두품은 거의 평민화 되어지는 이런 변화를 갖고 오게 되고요. 신라 하대 때는 왕권이 상당히 미약했죠. 그래서 귀족들의 농장 확대 및 정권 다툼이 심해지면서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고 농민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라 하대 때 이르러서 6두품은 아주 반신라적 경향을 띠게 되고 호족과 결탁하게 돼요. 그리고 지방 호족 세력들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농장을 기반으로 해서 사병을 갖추고 있었고요. 사상적으로는 선종과 풍수 지리설을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발해의 지배층은 대부분은 고구려계였어요. 왕족인 대씨와 귀족인 고씨로 이렇게 고구려계에 있었고 그리고 일부 말갈족도 지배층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피지배층은 말갈인이었네요. 신라의 반란은 선덕여왕 때 비단과 염종의 난이 있었어요. 신문왕 때 김음돌 모반 사건이 있었었고요. 해공왕 때는 대공 대렴의 난이 있었고 구륙각간의 난이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김지정의 이 난 때 진압 과정에서 해공왕이 피살되어진다고 했어요.
헌덕왕 때는 김헌창의 난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못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었죠. 헌덕왕이니까 김헌창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고요. 김번문의 난도 있었네요. 문성왕 때는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다고 했고, 진성여왕 때 신라 하대 끝판왕이죠. 원종 애노의 난이 발생을 하게 되고 상주에서, 그리고 신라 서남부에서는 견훤의 난 무진주에서 일어나고, 빨간 바지 도둑놈들 적구족의 난, 안성의 기원, 원주의 양길에 이렇게 난들이 있었네요. 삼국및 통일신라 시대의 신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통일신라 이후에도 통일신라 이후에는 전쟁포로로 노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진 빚을 갚지 못해서 이 고리대업에 희생된 노비들은 있었지만 전쟁포로로 사로잡혀서 노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 이렇게 정답이고요. 골품 제도는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생이나 수레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이 되었고요. 백제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으로 이루어졌어요. 관등제와 관직체계의 운영은 신분제에서 크게 제약을 받았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감사합니다.